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쇼핑몰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를 덮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집에 가던 20살 대학생 김혜빈 씨는 이날 가해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부모님의 삶은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23년 8월 3일인 거예요. 맨날 그날인 거예요. 딸을 향한 그리움, 가해자를 향한 분노,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은 부모님을 극심한 우울감에 빠뜨렸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극도의 무기력 속에 그동안 해온 자영업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회복도 안 되고 다 황폐해졌어요. 먹고 사는 게 자체가 구차스럽고. 생업이 끊긴 뒤 가정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는 계속 쌓여만 갔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받은 카드 현금 서비스가 늘어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 내고 또 다른 카드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원금은 계속 그대로니까 갚아야 될 돈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건 후 1년여 만에 부모님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았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법률, 경제, 심리 등 다방면에서 돕기 위해 정부 14개 기관이 모여 지난해 7월 문을 연 곳입니다. 여기서 알게 된 범죄 피해자 지원 대출 상품은 4개. 하지만 그중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4개 대출 상품의 신용평점 요건은 하위 20%. 가정경제가 더 무너져 신용평점이 하위 20% 아래로 떨어져야만 비로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대출금 제때 갚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성실함이 걸림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괴감이 더 드는 거예요. 저희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최원종이 수의를 입은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작년 8월 최원종이 분당 서현역에서 차로 행인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고 이후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모두 1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또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30년간 위치 추정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원종은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은 인정했지만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현병에 기인한 피해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서도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범행 직전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심신미약 가명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통해 가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생명권을 박탈한 피의자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잔인한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 참 원망스럽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한 장례식장에 걸린 앳된 얼굴.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로 25일 만에 숨진 20살 김혜빈 씨의 영정입니다. 따내린 머리에 미소 짓는 모습이 혜빈 씨의 영정사진으로 쓰이게 될 줄 가족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혜빈 씨는 지난 3일 가해자 최원종이 몰고 돌진한 차량에 치였고 이후 뇌사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어젯밤 숨졌습니다. 제 혜빈이 이제 20살이에요. 이제 20살인데 그 악마 같은 가해자 때문에 이 20살 겨우 20살인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저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달 동무 채우고 갔어요. 외동딸을 잃은 유족들은 혜빈이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준 딸이었다며
늘 밝았고 착실하고 책임감도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긍정적이었고 유쾌했던 혜빈 씨를 기억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대생이었던 혜빈 씨는 자신의 그림을 종종 SNS에 올렸는데 그 옆에 세상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다는 글귀를 덧붙이곤 했다고 주변인들은 전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겠다며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혜빈 씨. 그날도 혜빈 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지만 25일 만에 혜빈 씨가 떠나면서 가해자 최원종의 흉기에 숨진 피해자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던 최원종은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조직 스토킹 피해자라는 주장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혜빈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유족들은 더 이상 혜빈이가 익명으로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서사보다 피해자가 더 기억되는 세상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